지식.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전과 부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소단원, 소단원 3, 자전과 부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자전의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피우기. 1. 자전.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듯이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자전을 활용해서 찾는다. 자전은 부수별로 한자가 배열되어 있으므로 부수를 알면 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전은 214자의 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한자를 획수의 차례대로 배열하여 찾기 쉽게 모아놓은 책으로 옥편이라고도 한다. 네, 잘 들으셨죠?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듯이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자전을 활용해서 찾습니다. 자전. 여기 보이시죠? 자전. 네, 자전을 활용해서 찾습니다. 자전은 부수별로 한자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를 알면, 자, 이 부분 부수죠, 부수. 부수를 알면 한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전은 214자의 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한자를 획수의 차례대로, 자, 획수의 차례대로 배열합니다. 획수의 차례대로 배열해서 찾기 쉽게 모아서 놓은 책으로 뭐라고 한다? 여기 옥편이라고도 합니다. 옥편. 구슬옥의 편은 뭐예요? 책편자죠? 네, 옥편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실까요? 2. 부수. 부수는 뜻으로 분류된 한자의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로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때 기본이 된다. 한자의 뜻은 부수의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수의 뜻으로 한자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 부수로 쓰인 한자는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 글자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빙, 강, 하, 해, 양, 호, 주 등은 수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다. 각 한자의 뜻은 공통으로 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 글자에 따라 수의 모양이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부수는, 자, 부수는 뜻으로 분류된, 뜻입니다. 뜻으로 분류된 한자의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한다. 그 뜻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그 뜻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분들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부수는 뜻으로 분류된 한자의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로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때 기본이 됩니다. 한자의 뜻은 부수의 뜻과 관련이 있다. 뜻과 뜻, 그쵸? 뜻과 뜻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수의 뜻으로 한자의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수로 쓰인 한자는 다른 한자와 결합을 할 때 글자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모양이 어떻게 된다? 변하기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빙, 강, 하, 해, 양, 호, 주 등은 물수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다. 각 한자의 뜻은 공통으로 물과 관련이 있고요. 이 중 글자에 따라 물수자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뭘로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뭐예요?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삼수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3. 자전으로 한자 찾기. 성. 1. 한자의 부수를 알 때 부수색인 이용법. 1. 성의 부수와 부수의 획수를 확인한다. 2. 자전 맨 앞쪽에 있는 부수 색인의 사획 부분에서 1을 찾는다. 3. 1 옆에 적힌 쪽을 펼친다. 4. 성에서 부수를 뺀 나머지 획수를 센다. 5.
5획 부분을 펼쳐 성을 찾고 음과 뜻을 확인한다. 2. 한자의 음을 알 때 자음색인 이용법. 1. 자음색인의 성 항목에서 성을 찾는다. 2. 성 옆에 적힌 쪽수를 따라 이동한다. 3. 성의 음과 뜻을 확인한다. 3. 한자의 부수와 음을 모를 때 총획색인 이용법. 1. 성의 총획을 센다. 2. 총획색인의 구획 항목에서 성을 찾는다. 3. 성 옆에 적힌 쪽을 펼친다. 4. 성의 음과 뜻을 확인한다. 자, 여러분 보시면 별성자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자전으로 한자를 찾는 겁니다. 자전. 그쵸? 자전으로 한자 찾기입니다. 자전은 시중에서 많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자전도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죠? 네, 글자 수에 따라서 그 분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무조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수준의 그런 자전을 골라서 구입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 구입하기 싫으시면 뭐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빌려서 볼 수도 있겠죠. 네. 책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자 사전이라고도 요즘 얘기하는데, 특별히 한자를 모아놓은 그런 사전은 자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전으로 한자 찾기 보십니다. 첫 번째 부수색인이에요. 부수색인. 기본입니다. 기본. 네, 부수로 활용해서 부수색인을 활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다들 보이시죠? 글자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잘 보세요. 성의 부수가 날 1이죠. 날 1 여기. 부수의 획수 4획이죠. 4획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자전 맨 앞쪽에 있는 부수색인이에요. 부수색인의 4획 부분에서 뭐를 찾아요? 날일자를 찾아요. 그 다음에 날일자 옆에 적힌 쪽을 펼쳐요. 그 펼치면 날일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별성에서 부수를 뺀 나머지 획수가 5획이거든요. 5획을 세요. 그 다음에 5획 부분을 펼쳐서 성을 찾아서 음과 뜻을 확인을 합니다. 이게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수를 알 때, 우리가 부수를 알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한자의 음을 알 때 자음색인 방법, 이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음을 알 때 자음색인. 자, 제 이름이 김충겸이거든요. 그 가운데 충을 알아요. 충, 그죠? 충이라는 음을 아는데, 그죠? 충이라는 음을 알아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네, 여기는 이제 성자를 이제 하는 거니까. 자음생의 성 항목에서 이 모양의 벌성자를 찾아요. 그 다음에 옆에 적힌 촉수를 찾아 따라가서 이동하고요. 성의 음과 뜻을 확인하면 됩니다. 좀 쉽죠? 음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한자의 음을 알고 있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한자의 부수와 음을 아예 둘 다 모를 때 총획색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총획만 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성의 총획을 센다. 그 다음에 총획색인에서 성을 찾아요. 그 다음에 성 앞에 적힌 쪽을 펼치고요. 성의 음과 뜻을 확인합니다. 자, 총획색인에서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뭘까요? 총획색인도 마찬가지로 부수별로 이게 한자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수도 모르고 음도 모를 때, 근데 부수를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그 추측한 부수에 따라서 총액에 나와 있는 그 글자를 찾으면은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백날 설명해봤자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면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으로 한자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터넷 사전으로 한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이고, 잠시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터넷 사전으로 한자 찾기. 첫 번째. 자, 이제 창성할 창자를 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이에요. 1번 한자의 음을 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사전에서요, 창을 치면 돼요. 네. 네, 창을 쳐가지고 그 창을 치면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정보검색 사이트의 한자 사전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정보검색 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죠. 네이땡, 다땡,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검색창에 창성한 창자의 창을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요. 그 다음에 창의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자의 뜻을 알 때.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뜻을 알 때. 한자 사전으로 들어가요. 한자 사전으로 들어가요. 통합 검색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합 검색으로 하면, 사전의 뜻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다른 부분에서, 다른 카테고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한자 사전 먼저 들어가세요. 처음에 한자 사전 먼저 들어가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성하다를 쳐요. 똑같이. 창성하다를 쳐넣고 입력하고 나서 검색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죠? 엄청 편리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의 모양을 할 때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한자의 모양을 할 때. 이거요, 필기인식기라는 게 있어요. 그 정보검색 사이트 들어가면요, 한자 사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자 사전에 들어가기 귀찮으시면 그 검색창에다가 필기인식기를 써요. 쓰면은 나와요. 필기인식기에다 직접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마우스로 쓰는 겁니다. 삐뚤빼뚤해도요, 이 대표적인 한자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막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니까, 삐뚤빼뚤해도 삐뚤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오른쪽에서 내가 쓴 글자랑 같은 모양을 찾아서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창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이것도 저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대면 수업 시간에. 그쵸?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네, 5.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한자 찾기. 선 1. 한자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한자를 화면에 쓴다. 2.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이 화면에 나온다. 3. 찾는 한자를 터치하여 선의 정보를 확인한다. 네, 잘 들으셨죠? 방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자 찾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정보 검색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도 되고요. 한자 사전 어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것을 따로 받아서 실행해서 한자를 화면에 쓰면요.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찾는 한자를 터치를 하죠. 네, 클릭이 아니라 터치죠. 여기는 터치를 해서 정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